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 같은 경우 어제 그래도 장중에 어제 선물은 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장중에 보합 혹은 양봉 꽤나 강하게 올려놨었어요. 올려놨는데 그걸 그대로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최소한 좀 CPI를 밟고 볼 것 같아요. 증시에서 지금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눈앞에 그거 결과치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11월, 12월 금리 인상 그런 게 좀 따라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계속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막 여러 개 있진 않습니다. 딱 그냥 정하면은 영국 국채금리, 연기금, 영국 영란은행, 그래서 영국 경제 묶어서 한 개,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서 핵을 쏘냐 마냐. 근데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계속 전쟁이 좀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확전, 좀 전쟁이 커지는 모습은 좋진 않죠. 근데 거기서 뭐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아니 핵을 쐈으면 진작 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쏘고 있어요. 그리고 나토에서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핵을 아무래도 정말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지금 상태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라는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궁지는 진짜로 뭐 국가가 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일 때는 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 그냥 지금은 자신들이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땅들을 합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핵을 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증한 펀드,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거는 이번 달 중 이렇게 해서 10조 마련, 시장 임계점 때 투입을 하겠다, 이런 거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플러스 공매도 금지 같이 묶여서 나오면은 그거는 조금은 그래도 증시에 대해서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요거는 좀 계속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왜? 시황에서 어딜 봐도 호재는 하나도 없지만 이런 거라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 키워드가, 저는 사실 증한펀드 뭐 재가동 이거는 그냥 그렇거든요. 뭐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10조가 적은 돈은 아니긴 한데, 요것보다는 그래도 투심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데, 뭐 공매도 금지했다고 무조건 뭐 상승장 요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을, 증시에 대한 그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막 1%, 선물 1% 밀리면 우리나라 막 3%, 5% 이렇게 밀리는 지수에 대해서, 미국 선물 1% 밀리면은 우리나라도 한, 그래, 한 1%, 뭐 1.5%? 요 정도 변동성까지는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위로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엔 미 증시, 뭐 세계 증시가 좀 안정이 돼야 그거랑 같이 움직이겠죠. 우리나라 뭐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만 했다고 뭐 세계 증시 다 막 마이너스 5%인데 우리나라 혼자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세계 증시가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공매도 금지를 해줌으로써 그런 우리나라 그 특유의 꼴등주, 테마에서 꼴등주의 그 움직임, 미국 1% 밀 때 우리나라 혼자 4%, 5% 억울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은 좀 케어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쟤네 1% 밀려서는 우리도 한 1%, 1.5%요 정도 선으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토에서 이제 13일 핵 전략 점검, 뭐 다음 주에는 핵 억지 연습, 즉 이제 그냥 대놓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토에서 러시아 니네 계속 핵 쏠 생각 하지 마.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핵 이렇게 쏴가지고 전쟁하면은 뭐 6시간 만에 좀 이제 패배할 수도 있다, 러시아 측이.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러시아 외무장관 푸틴이랑 바이든 G20 회담 제안 오면 좀 고려해보겠다. 즉,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슬쩍 이제 여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석은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러시아가 일단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합병 지역 4개에 대해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어느 정도 면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얘네들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내부적인 사기, 그 군대들의 사기도 지금 엄청 바닥을 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병력부터 해가지고 그 장비들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전쟁을 이제 좀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겸사겸사, 뭐 세계적인 압박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안 오면 좀 고려해보겠다. 이 말투 자체는 이제, 오케이. 제안하면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볼게. 이거지만, 이제 그, 여태까지 액션, 강변 일변도에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계속 좀 강경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이제 슬쩍 좀 여지를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연준 4.5% 금리 인상, 뭐 내년까지 일단 최소한 이런 말을 토대로 얘는 최소한 4.5%까지는 올리겠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인플레 안 잡히면 또 올리겠죠. 뭐 물론 이제 4.5%면 이제 엄청 부담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주담대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에서 좀 여파가 이어지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게 주담대거든요. 주담대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대출 이런 것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 좀 이어지긴 할 거라는 부분, 지금 좀 대출을 좀 많이 땡겨서 집 사신 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게 일단은 미국 금리에 대해서 4.5%까지는 일단 끌어올리고 거기서 더 보겠다. 즉 4.5% 올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 내년 초,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상황이고, 급격한 경기 둔화, 위험 엄급, 우크라이나 대공습, 푸틴 확전으로 가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확전은 지금 이미 된 상태인데, 여기서는 결국 지금 시황에서 딱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핵을 쏘냐 마냐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뭐 확전해가지고 뭐 전쟁하고 하는 거 지금 이미 반년 넘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대신에 이제 나토 끼고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냐 요 부분 보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재래식 병기들이 좀 엄청 약하다라는 게 지금 이번 전쟁에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전이 되더라도 지금 확전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막 엄청 그렇게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황 측면에서는. 그리고 영국 계속 좀 오락가락 하는 거 중간중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뭐 FOMC 회의록 같은 거 있기는 한데 요것보다는 결국 CPI가 중요한 것 같아요. CPI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치랑 발표 결과치 해서 CPI가 이거 인플레 좀 잡히는 부분이다, 안 잡히고 있다, 이런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지,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계속 이런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중국에 대한 규제, 뭐 마리아나 법안 이런 것들 다 계속 중간선거, 중국은 시진핑 연임, 미국은 중간선거 요거 앞두면서 액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들 몇 개 추가된 게 있기는 한데 이게 개별성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스타링크, 그다음에 뭐 애플, 구글, 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뭐 운영 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그냥 개별 이슈들. 결국에 테마 자체는 어제랑 좀 비슷할 거는 같습니다. 계속 한동안은 시장에서 좀 좋은 테마라기보다는 결국 시황이 안정되면은 그때 막 이런저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기다리시고, 자, 한정 KDN 사장 YTN 지분 매각 추진하겠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해서 언론사들 YTN이랑 뭐 이렇게 해서 IMBC는 민영화 같이 좀 엮여 있기는 하죠.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감 일정들 13일, 14일 이런 거 있고, YTN 지분에 대해서는 뭐 대놓고 이제 매각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언론 관련 주들, IMBC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좀 쌍봉을 맞고 밀리는 모습인데 얘가 또 다시 5천원 밟고 넘어가는지, 그리고 YTN도 쉽게 죽고 있진 않네요.
그리고 애플페이는 11월, 12월, 11월 30일 일단 국내 런칭 가능성, 현대카드 약관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기업들 액션이 있다 보니까 한국정보통신 위주로 갔다가 애플페이는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아직은 좀 텀이 있죠. 그리고 식량 위기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확전되고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흑해 통해서 곡물 수출 합의한 거에 대해서 좀 푸틴이 돌리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푸틴 우크라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것 서방이 속았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뒤에 11월이 거의 다가오다 보니까 연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요런 내용도 은연중에 있긴 있겠지만 결국 대표적인 건 그 수출에 대해서 안 한다라는 거,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해치 테마 같이 엮여 있어요. 고려산업, 한일사료부터 좀 식량주들이 저는 좀 저점 깨고 팍팍 밀렸으면 좋았는데 좀 대표격으로 갖다 요즘 움직이는 거는 이제 대주산업, 한일사료, 고려산업 한 요 정도를 저는 좀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혹시라도 뭐 쌀 수확량 이런 키워드 붙이면 같이 엮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대표격으로 아무래도 전쟁 해치로 움직이는 것 같고, 자 로봇은 뭐 ETF 출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로봇은 지금 조금 애매하죠. 로봇 좀 엄청 강한 재료다라고 좀 와닿지는 않다 보니까 로봇 ETF는 이제 출시를 하면은 그런 키워드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당일 움직이나 그거 정도를 볼 것 같고, 로봇보다는 지금 11월 1일 회장 승진 기대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삼성바이오 쪽에 뭐 7조 5천억 뭐 이런 투자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인수합병, 우린 PTS, 삼성 스펙 요 정도부터 해서 어제 그 바이오는 좀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시황이다 보니까 보통 삼성바이오 오르면 서린바이오랑 일신바이오 예전에 요런 애들이 이제 좀 대표격으로 움직이고 했었는데 어제는 좀 캐몬이 그거에 같이 엮여서 움직였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요 11월 1일 회장 승진 그 인수합병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은 넘어갈게요. 지금 상황이 뭐 그건 있어요. 재건 쪽은 그 미국이랑 어제 아까 전에 그 키워드 그 G20 뭐 정상회담 뭐 제안 오면은 좀 고려해 보겠다. 그런 거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랑 같이 만나겠다. 미국 러시아 만나겠다. 얘기 나오면은 그거 자체는 이제 회담 결과는 그 뒤에 이야기고 그 전에 그런 키워드가 붙는다. 뉴스가 붙는다. 라는 거 하나로 요 재건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승부수, 이제 암호화폐로도 결제해라. 뭐 요거 내년부터 이제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계열에서 좀 가장 큰 기업이지 않나 싶은데,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암호화폐로도 결제해라. 근데 요거는 비트코인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나 싶어서 봤는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결국 얘네들은 이제 나스닥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거 엮었을 때 비트코인은 투나무 관련주가 비덴트는 지금 계열사 그 악재로 갖다가 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위지트, 우리기술 투자, 다날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좀 개별 뉴스들이에요. 뭐 당장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국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크게 연동이 되는데 정작 비트코인 시세가 그냥 그렇죠. 비트코인이 거의 나스닥이랑 연동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나. 자, 미국 반도체 통제 중국 관영지 히토류 수출 금지하자. 요거가 어제 이제 미국이 먼저 때렸죠. 중국을 반도체 등을 수출 뭐 규제 이렇게 먼저 했고, 중국 측에서 이제 뒤에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은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미중 갈등에서 먼저 때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만 때도 펠로시 방문 그거에 대해서 먼저 때리지는 않아요. 뭐 펠로시 방문을 하더라도 그냥
보면서 일을 세울 뿐이지 그걸로 갖다 뭐 공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이 이제 결국 거쳐서 중국 관영지 히토류 수출 금지하자. 그리고 뒤에 뭐 수출 규제. 실제로 갖다 뭐 히토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다른 부분. 어제 일단 액션 나온 거는 그건 있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규제보다는 미국에 대한 규제를 일단 하진 않고 뭐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당 뭐 3천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복성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그런 그 보복 액션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미중 갈등에서 뭐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히토류 대표격인 성격은 일단 미중 갈등에서 히토류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 못했거나 혹은 다른 쪽의 수출 규제 같은 것들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테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중 갈등이 처음 움직였을 때 대두 관련주, 그다음에 막 히토류랑 대두 관련주 제일 처음은 제 기억엔 대두였어요. 미중 갈등이 얘네가 언제였지? 18년, 19년 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이제 대두, 샘표 식품 얘네들이 먼저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른 히토류가 이제 메인으로 갖다 그 뒤에 치고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대두 뭐 플라스틱, 자전거, 의약품, 수산, 뭐 사료 관련주 등등 이런 것들로 갖다 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규제, 무역 전쟁은 규제하는 아이템들이 뭔지 그거를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머스크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내년 1분기 한국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 쪽에 아시아 쪽에 이제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가된다라는 거거든요. 커밍순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오늘 당일 좀 반짝할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년 1분기 이런 내용이 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인텔리안 테크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쟤네들은 호가가 좀 얇아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카자흐스탄, 폴란드 원전 사업자 이번 달에 발표하겠다. 뭐 미국 유력, 두산도 이득. 미국 웨스턴하우스로 갔다가 좀 엮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술 협력 이런 걸로 같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뭐 물론 우리나라가 사업자를 챙기면은 제일 좋기는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한 달이 엮어서 특히 원전 쪽은 지금 이슈 자체가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원전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하나 툭 나오면은 그거랑 같이 엮어서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유력 두산도 이득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 사실상 한국 러시아 2파전이다. 네옴시티 참여된 제2의 중동 붐 빈쌀만 11월 방한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자 그래서 네옴시티는 지금 이게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바이든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OPEC 플러스 이번에 감산 결정에 한 거에 대해서 좀 대놓고 압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자신들의 아이템을 자신들이 감산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미국이 규제를 하고 뭐 실질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죠. 대신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규제를 풀고 뭐 감산에 대해 그 증산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전략 비축이 풀고 뭐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미국은 결국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간 선거에 대한 뭔가 좀 이것저것 보여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네옴시티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미국 중재가 조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이었나요? 그 사우디 엮여가지고 그 주변 지역이랑 이제 분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좀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중재를 필요로 할 텐데 그게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건지 근데 일단 한미는 내려오면은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섹터인데 내려오면 좋아요. 내려오면 얘네는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 막 2만원 깨고 15,000원 막 여기까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기 쉽진 않겠죠. 11월 뭐 빈살만 방안도 있고, 그래도 얘는 좀 내려오면은 관심은 계속 둘 수 있지 않나. 한미글로벌, 유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기타법인 그런 부분으로 좀 밀렸는데 5일선 깨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원전도 얘네들은 지금 키워드 하나 붙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원전 신용 풀린 거 좀 오랜만에 여기 다 풀려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증시 자체 신용 레버리지 쓰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좀 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진, 한신기계, 뭐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등등 다 원전 키워드 하나 붙으면은 좀 시원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애들이. 그래서 원전이랑 사우디 그거 계속 관심을 둘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빼놓고 결국 2차 전지 쪽 키워드. 2차 전지는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 보세요. 리튬 해가지고 WI랑 코리아 S, 얘네들이 이번에 시장 지수 하락 때 정말 좀 잘 잡았죠, 판을. 그래서 막 5일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1,000원짜리가 3배, 4배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모습만 봤을 때는 무너질 법하거든요. 이런 구간을 일단 그 좀 실시간 대응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트가 분명히 급등을 한 부분인데, 이 종목들이 무너질 법한데 안 무너지고 이런 밑골이 달고, 그리고 코리아 SE도 어중간하게 투매가 나오는 것 같다가 그거 그대로 저점 대비 또 끌어올려요. 30% 끌어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가 그냥 무너지진 않을 것도 같고, 그래서 WI 코리아 SE 그런 리튬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뭐 2차전지 KBG, 미코, 그린케미칼 요런 애들도 뭐 각자 뭐 무음극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 등등 그런 애들을 엮어줬죠. 그다음 뭐 이제 2차전지 그 뒤에 원자재, 얘네들도 이번 시장에서 시종 뭐 다 풀려고 하는데 안 깨지잖아요, 지수 대비해서. 지수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밀리는데, 위에서 주가 밀렸다가 지수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 바로 땡겨 올리고, 지수가 뭐 하락을 해도 거기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워낙 좀 센 모습입니다. 2차전지 키워드 애들은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은 또 그냥 요거는 일정 구간에서 폐배터리 그냥 버티네요. 2차전지 애들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봐주셔야 되고, 메타버스는 삼성, 애플, AR이랑 VR 글라스 출시 요거를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뭐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타링크, 뭐 AP 위성이랑 뭐 그런 거 스타링크 그거 플러스 사실상 요거 정도인데, 구글 클라우드, 비트코인 좀 땡기지가 않네요, 쟤네들이. 이게 엄청 강한 테마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좀 개별, 그 다음에 애플, 구글 자율주행, 그 운영 OS, 애플, 구글 뭐 운영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운영체제인 거죠. 자동차 운영체제. 그래서 이 애플, 구글 자동차 운영체제는 그 자율주행 관련 쪽 보면 되는데, 보통 모트렉스, 인포뱅크, 뭐 팅크웨어, 대성엘텍, 대성파인텍 요 정도가 같이 좀 엮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성파인텍이었나? 카플레이. 카플레이 키워드로 갖다 좀 엮였던 종목이 있거든요. 얘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아닌가? 요 안에 있어요. 팅크웨어부터 해가지고 모트렉스, 인포뱅크, 그 다음에 뭐 대성엘텍, 대성파인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 정도.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 키워드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얘네들이 좀 그냥 반짝이는, 이게 막 이거 시장에서 막 든든한 테마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시황이 뭐 이것저것 뉴스 하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뉴스 하나 키워드로 갖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묶어볼 것 같고,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움직임 요거. 근데 지금 이제 핵을 안 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핵만 안 쏘면 되지 않을까. 언론 민영화, 개별 이슈도 2차전지 쪽은 워낙 세고, 그 다음에 눈앞에 둬야 되는 게 이제 금리 품절, 미중 무역 전쟁, 특히 일단 히토류죠. 일단은 히토류인데
일단 히토류 플러스 뒤에 규제. 중국 측에서도 이제 서로서로 규제 아이템들 나오면은 그게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품절, 히토류 중심으로 뭐 식량이랑 핵관련 이런 건 좀 서브 개념. 오늘 뭐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위성, 코인 쪽, 그다음에 구글 뭐 자동차 운영체제, 자율주행 쪽 요거긴 한데 요거는 테마 크기가 글쎄 싶은 그런 정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반짝하는 정도를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 민영화부터 해서 원래 좀 묵직했던 그런 애들 볼 것 같아요. 한미글로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얘가 종목이 워낙 좀 셌어가지고 신고가를 힘들게 올려놓고서 그냥 바로 좀 깨져서 밀릴지, 5일선 깨고서 거기서 뭐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좀 움직일지.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미증시가 자꾸 오락가락하네요.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뭐 환율 지수 그리고 미국 선물 이런 건 지금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분명히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초보분들은 확실히 좀 데이 트레이딩을 특히 더 자제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스윙에 대해서 야 지금 스윙하면은 날마다 밀리는데 단타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단타도 사실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는 뭐 뚜렷하게 좀 테마를 이루는 것도 쉽지도 않고, 치고 가는 애들은 너무 빠르게 치고 가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천천히 이게 좀 주도주구나 초보분들이 느끼기 전에 이미 종목들이 강하게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윙에 대해서도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사실 지금 우량주들은 지금 구간에서 막 5,000원이든 만원 단위든 나눠서 한 네다섯 번 분할 매수 생각하면은 손해 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뭐 증시가 진짜 망가지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각자 뭐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대로 매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